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지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댓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켈리님,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오다 레이먼드를 만나 조금씩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그리 특별할까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읽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부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나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던 제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격하게 공감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격리 상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이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금 힘을 내서 엘리너처럼 조금씩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하고요. YG님, JYP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YON 배롱나무, 연 배롱나무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요즘 읽고 있던 책이 사랑 없는 세계여서 이번 클립 올라온 거 보고 반갑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JYP가 싫어하는 길이의 책이라는 점에서 놀랐고 남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수다 떨고 싶던 차라 반가웠습니다. 후지마루에서 시작해서 후지마루로 끝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후지마루의 사랑의 대상인 모토무라의 이야기, 그것도 용구 이야기가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낚였다는 생각만 듭니다. 식물, 요리,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도 책을 쓸 수 있구나 싶어 놀랍고요. 기대했던 로맨스는 옴기니의 말대로 미끼일 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책 표지, 이것도 미끼의 환상적인 그림인 애기장대라는 식물이 식물 연구에서는 메이저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산책길에 지천으로 깔려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식물인데 이제는 볼 때마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다 떨 내용 너무나 많지만 여기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매직 카펜님도 방송 듣고 바로 사랑 없는 세계 주문해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박평님께서 식물 학교에서 특별상 주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말씀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애틋하기도 하고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며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주변 사람 중에 누구한테 추천하면 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공대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인문계나 예술계 분들이 많아서 제가 즐거움을 느낀 포인트에서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별로 없을 듯하여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션채님께서도 사랑 없는 세계의 좋은 작가 소개 감사합니다. 배를 엮다와 함께 주문했습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고요. 네, 진공상태님, 저 이 댓글 한 번만 번개같이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때문에 책걸상 팬이 되어버린 대만 사는 한국 친구가 저한테 한국 돌아가더니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너 아이디는 언급이 안 되는 거냐고. 친구야, 나 댓글 너무 많이 달아서 블랙리스트 올랐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제 중이란다. 책걸상 계속 잘 들어주렴. 꼭꼭꼭. 나는 팟빵 정기 후원도 하는데 너는 하니? 강요 아니야. 완전 노부담. 근데 하면 너가 참 행복할 거야. 크크. 언급돼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요즘 새로운 아이디 많이 보여서 너무 좋네요. 흥하세요 책걸상. 네. 네. 진공상태님, 네, 블랙리스트에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댓글을 너무나 많이 올리셔가지고 어떤 댓글을 소개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소개를 못하는 케이스?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또 특별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네. 거의 책 방송에서는 최초 아닐까요? 자, 이름하여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 그래? 네, 오늘 1탄으로요. 뭐 아직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 안 됐습니다만 자,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활동하실 양이원영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몇 분이나 모실 거죠? 아직 확실하게 숫자는 안 네, 정해졌죠? 확실하게 숫자는 안 정해졌는데 아, 지금 거의 3분이 섭외가 되었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4명까지는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제가 첫 번째예요. 그래. 네, 네. 아, 첫 번째예요. 영광이에요. 예. 네. 다른 두 분은 누구세요?
그건 이제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예. 예. 뭐 여당, 야당 섞어가지고 좀 골고루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그러니까요. 중입니다. 예, 야당에 어느 분이 오시는지. 저희 회사에 뭐 현직 국회의원도 오신 적이 있고 뭐 전 의원도 오셔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당선인이 오신 건 처음입니다. 아, 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데리고 책 가지고 수다를 떠는 책 팟캐스트도 확인을 안 그래요? 해봤지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확실히 한국에선 처음 있는 일인 네, 것 같고 네, 네. 뭐 현역 의원 모셔다 놓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책 이야기 하는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이번 당선인 특집이 잘 되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 한참 활동하시는 분들 막 졸라가지고 한번 모시고 책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게 뭐 물론 표면적으로는 YG가 인맥이 워낙 넓어가지고 네. 뭐 국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꽤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에 관련된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책을 안 읽는 것 같다. 네. 우리 네, 생각.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책 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분들이. 엄청 찔립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이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 이제 국회의원 시작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YG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양효영 당선인이라고 호칭을 네, 할게요. 네, 그냥. 당선인이죠. 예. 양효영 당선인은 뭐 저랑 아주 오래된 인연인데 2003년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당시에도 이미 이름만 이야기하면 뭐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름 넉자를 아는 분이었어요. 이름 넉자를.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양효영 당선인이 반핵 운동을 하신 게 벌써 90년대 초부터니까 94년부터. 94년부터. 네, 예. 94년이면은 대학교 대학생 4학년. 때인가요? 네, 대학교 4학년. 네. 그때 90년대 초중반이면는 이제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있었죠. 예, 예, 예. 조금 과거에 비하면 네. 힘이 빠졌던 때인데 95년 때까지라도 근데 그래도 좀 힘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네, 하여튼 네. 반핵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은 더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물학과를 다녔고 생물학이나 과학 쪽을 워낙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고 과학자가 꿈이었었군요. 그렇죠. 예, 예. 원래 이 학교 특정 학교도 막 얘기도 되죠. 아, 예. 예.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재수한 이유가 포항공대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포항공대가 점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점수하고 그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제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의 턱걸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공부를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냐 해서 간 데가 서강대인데 그래서 정말 생물학자가 되려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길이 어쨌든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학부조교 하려고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다 이제 정리되고 학부조교 하려고 학부조교를 하고 있었죠. 학부조교를 하고 있다가 환경운동 현장을 가보고는 너무나 가슴이 막 뛰는 경험을 가지고 그때 처음에 갔었던 환경운동 현장이 이제 어디였어요? 울산 공단,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골프장 건설을 하던 부지, 뭐 소각장 이런 데를 한 일주일 정도 캠프처럼 갔다 온 거죠. 예, 예. 그 원래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그렇게 환경 운동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는 대개 이제 계기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배를 네네. 잘못 만난다. 네. 아니면 이상한 책을 한 권 읽는다거나. 저는 현장. 예.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그즈음부터 그 일부 그 학생운동 그룹들이 네. 방학 때 농촌 활동을 가지 않고 네. 환경 활동이라는 것을 가서 네. 좀 이렇게 환경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주민들과 연대 활동 네, 같은 네, 것들을 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가셨던 거죠. 아니요, 그걸 제가 처음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94년에 저는 학부조교를 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선배의 꼬임에 넘어가서 봐 선배 이때 선배가 있어.
고위에 넘어 없으면 안 되죠. 네. 가서 이제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캠프를 등록을 해서 간 거죠. 그래서 현장을 보고는 그때 나름대로 뭐 지금 현재 시대는 학자보다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뭐 학부조교 때려치고 운동하는 걸로 그냥 방향을 잡은 거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97년이고 97년. 그래서 학생운동을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국학생연대 예. 그러니까 졸업을 이렇게 계속 유예하고 네, 졸업을 하고도 했죠 계속 졸업을 하고 또 학생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운동에 약간 그런 맏언니 이런 역할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중앙강부 역할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12월 24일인가 그때 구롭도 핵폐기장이 기습적으로 발표되고 MBC 단독 보도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운동을 반핵 운동 중심으로 거의 했던 거고 그리고 95년, 6년 이때 아마 환활 처음으로 만들면서 환활. 네 환경 현장 활동. 그러니까 그게 환활. 왜냐하면 농활 말고 농활 말고 환활. 그러니까 일하는 건 거의 비슷했는데 다만 이제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어촌이 많아서 어업을 좀 지원하는 활동들도 꽤 했었어요. 그것도 하고 소각장 주변도 갔었고 뭐 골프장 이런 데 다 농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일인데 이슈 자체를 이제 다른 이슈라기보다 그러니까 원전이나 이런 환경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환경 현장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아마 95년이 처음이었나, 맞아요. 96년이 처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네. 환경 현장 활동 이런 데에 끌려 다녔거든요. 선배들 따라서. 근데 네. 그걸 이렇게 만드신 분이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PD들은 환화를 가는 거로 했고, 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었죠. 네. 자, 이력을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사도 하시고 예. 독일에서도 예, 석사를 하나 더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예. 그 공부하시는 기간 빼고는 그럼 계속 활동가로 살아오신 그렇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네. 그건 이제 두 번째 직업이군요. 그렇죠. 활동가로 쭉 사시다가 이번에 그렇죠. 정치인으로.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기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의 존재 이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예. 특별히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보다 나한테 권한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뭐냐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 관련 또 에너지 전환, 네, 재생에너지건도 그렇고 네. 저는 사실 2017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딱 보고 나서 다른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믿었기 때문에 뭐 어릴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정부가 그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도 크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 많은 관료들이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 보고는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세상에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그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 2010 아직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2017년 10월 12일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이 태양광 패널을 들고 나와서 중금속 범벅이고 화학세척제로 땅이 다 오염된다고 발언했던. 네. 그리고 2010 그때 바로 다음 날 10월 13일 날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종합 토론을 하는데 10명씩 한 팀을 줘서 찬성과 반대 쪽에다가 한 번밖에 그 질문을 못 하는데 질문이 한 2개인가 3개가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유해한데 그걸 지붕 위에다가 하고 그 밑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네, 태양광 패널이 유해하지 않다라는 건 제가 쓴 과학의 품격을 보면 아주 아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문사면 자기 책 홍보를 저렇게. 이게 그런 게 국회에서 그런 식의 가짜 뉴스가 너무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짜 뉴스 쓰는 거는 뭐
보수 언론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조차 그런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했죠. 네. 지금 우리 양이원영 당선인이 국회의원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겠습니다. 있을 거고 힘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똑같이 않아서 여전히 뭐 원전과 석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 개 부처에서 해결을 못해요.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그게 꽉 묶여 있는 거니까 아마 엄청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죠. 네, 여기까지 듣고서 이제 예, 책 예, 얘기. 책 양이원영 얘기를, 예. 당선인에 대한 네. 누군지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정치인이구나라는 건 아마 애청자들께서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인 책 얘기로 넘어갈 네. 텐데 예. 평소에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예. 이제 아주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긴 했지만 양이원영 당선인과 이제 이 양반이 책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해 보면 우리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도 저 양반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는 잘 몰라요. 예, 그죠? 특히 또 일로 엮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 당선인께서는 평소에 책을 얼마나 보시는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을 잘 못 읽죠. 책을 읽을 틈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활동가로 활동해 오면서 네네 활동가로 활동해 오면서 책을 사놓고 안 읽은 것도 많고 사면 다 읽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표지 읽고 이렇게 목차 읽고 그다음에 서론 읽으면 끝나는 그런 책들도 꽤 있고요. 근데 별로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많이 읽지를 못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은 뭐냐면 당선되고 확정되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주말이군요. 교보 가서 한 15권 이상을 샀던 것 같아요. 이거 책에 대한 동경이나 욕심 같은 건 평소에도 계속 있으셨던 거네요.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일을 하려면 보도 자료를 쓰고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려면 그 책을 읽는 것보다는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고서를 보거나 이런 게 더 급했죠. 혹은 국내 기사 같은 것들을 기사를 보거나. 검색하거나 그런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는 거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고 근데 왜 갑자기 그 주말에 책을 개글스럽게 막 먹듯이 책을 이만큼 사갖고 한 거의 30만 원어치를 샀는데 네. 평소에 책 안 읽은 게 약간 찔렸던 거지.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네. 제가 이 방송 섭외 요청을 하니까 뭔가 딱 맞아 떨어진 느낌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했던 것도 예. 있고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권한 때문에라도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주어져요. 자원은 돈보다는 사실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진을 8명을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쭉 있으면 4급, 5급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4급, 5급, 그다음에 7급, 그다음에 9급 이 정도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 뭘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보통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딱 올렸더니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쫙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외신이랑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네. 그 본 적이 있는 외신을 제가 정리하는 거하고 누군가 정리해 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혼자서 다 했던 일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좀 더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의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야.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약간 넓게 보고 그리고 그렇죠.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상을 그리고 하는 좀 더 깊이 보고 싶고 네.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근데- 막 이런 욕심이 막 그 욕구가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책 읽을 여유가 생겼다라는 태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보좌진들한테
책을 막 나눠주고 이거를 요약해서 가져오라 그러죠. 맞아. 아. 자기가 읽을 생각을 하지 내가 않고. 읽기는 싫고 너 네. 읽은 다음에 이거 A4 10장으로 요약해 와라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건 좀 달라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맥락과 그 사람 그 저자가 이제 시시콜콜이 사실은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주로 그렇게 했죠. 그 전에 주로 어느 책에 대해서 핵심만 몇 개 좀 보고 이렇게 했지 차분하게 읽을 틈은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예. 그 시시콜콜한 대목에서 딱 본인을 딱 때리는 대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책은 차분하게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도 시간 쪼개서, 근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요 한 6개월에 한 권 겨우 읽어요. 예를 들면 사피엔스 같은 책은 정말 6개월 걸려서 읽었어요. 그거 아유 참. 그래서 읽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읽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그 앞에 몇 페이지 더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그렇게 그동안 읽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피엔스 다 읽기 전에 유발 하라리가 새 책 내. 아니 그래서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사가지고 봤는데 네, 사피엔스 뒷부분에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뒷부분에서 실망하신 분들 많죠. 네네 그래서 호모데우스가 그 뒷부분을 좀 확대한 확장한 책이잖아요. 책이죠.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좀 읽다가 한 분의 읽다가 말았어요. 더 가기 싫어가지고. 네. 자, 책을 별로 안 읽는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짬짬이 꼭 필요한 책들은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 중에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그에 앞서서 그 당선 직후에 교보에 가셔서 왕창 사신 책들 네네. 그거 제목이라도 일단 좀 궁금한데요. 샀는데 네, 물론 그거 다 안 읽으셨겠지만 아니라고 아직까지.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책들을 사서 이거 좀 봐야겠는데라고 생각하셨는지 일단 그거를 좀 우선 목록을 몇 제가 개라도 불러주시죠. 재정임 교수님이 네네. 쓰신 거 마지막 비상구 음. 쓰신 거라면 엮었다 그러는 게 맞죠 학생들이랑. 네네네. 네. 제가 여기에 자주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 이제 학생들이 기사를 쓴 거를 다 엮은 건데 일단 본인이 등장하는 책을 한 거.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못 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기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제가 놓친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책을 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핵발전소 노동자. 이것도 제가 네 읽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던 걸 그 박찬호 님이라고 반핵의사회에 지금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쓴 기사를 제가 하나 보고 기사가 거의 짧은 보고서처럼 기사를 썼어요. 네.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정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으로 핵발전소 노동자, 그다음에 그 김선교 님이라고 이분이 박사님인데 네, 에너지 관련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네네. 이분이 대표 저자로 쓴 전력산업의 미래. 제가 어쨌든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단순히 에너지 원만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그 소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읽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샀고 그다음에 뉴딜 관련해서 제레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 그리고 이거는 딴 책을 권하시긴 하던데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에너지나 이런 것만 아니까 정치를 몰라서 네. 정치 비평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그 예. 재정임 교수 책은 제목을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 벼랑에선 비상구. 마지막 비상구. 예, 마지막 비상구. 예. 벼랑에 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 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몇 개만 말씀하셨는데 딱 예. 들어보니까 이 일하는데 도움되는 책들을 주로 사셨는데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뭔가 산 거 있어요. 그거 즐거움을 말고. 위해서 사신 건 없으십니까? 2개 있어요. 2개 뭐냐면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안 가져왔지만 저는 그 동아 사이언스라고 보고서처럼 그림이랑 같이 나온 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에 대한 그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잖아요. 그쵸 그거랑 우리 빛의 물리학 빛의 물량을 가져오셨네요. 네네. 네. 우리 이 당선인께서는 책을 뭔가 이렇게 업무의 효율이나 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딴 것도 도구로 있어요. 쓰시는 거야 지금. 하나 더 있어요. 그 노자의 말. 노자의 말. 네네. 이 책도 노자에 대한 책을 예전에 사서 좀 읽다가 어려워서
미쳐놨었는데 이거는 되게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자의 말 이 책도 샀습니다. 예. 제가 자꾸 여쭤본 거는 이제 예. 쾌락 독서에 해당하는 책은 뭐 안 사셨냐 이 아 얘기인데. 그거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가 네. 유현준 교수님 유현준 유형준. 네 유현준 유현준. 유현준. 네, 유현준 건축하시는 네. 분. 예, 예. 건축가시는. 그분 책 저 좋아하거든요. 공간이 만든 공간 어디서 살 것인가? 네네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 다음에 나온 책이 뭐죠?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어디서 살 것인가를 사놓고는 좀 읽다 말았는데, 네. 네, 그거는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제가 네, 건물, 도시 뭐 이런 그럼 진짜 가장 최근에 읽으신 책은 뭡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아마 글쎄요.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두 번째를 다시, 그러니까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지난 1월인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두 번째를 읽은 거예요. 체르노빌의 목소리. 목소리. 네, 저것도 이게- 일과 관련된 거. 네. 뭐 체르노빌의 아, 목소리는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읽은 책은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이에게 그런 그런 말을 말을 했을까? 육아책을 그치, 네. 아이가 몇 살인가요? 10살, 10살. 예, 예. 아이한테 뭐 험한 말 말씀 많이 하죠.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찔린 사람 많을걸요? 네. 음. 아무래도 막 바쁘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엄살 부리지 마, 뭐 울지 마 그러면서 예.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별거 아니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넌 머리가 없냐 생각 좀. 라든지 아니면 너는 부모를 무시하, 넌 날 무시하냐? 자, 뭐 그 중에서 실제로 아이한테 해본 말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했죠.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맨날 늦잠이냐? 뭐 이런. 넌 머리가 없냐 이런 거는 좀 머리가 심한데. 없네. 이거는 심한 표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생각을 안 하냐? 생각 좀 하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10살짜리가 생각을 하면 뭘 하겠어요. 10살짜리 뭐 하여튼 다 라든지 어차피 엄마 아빠 닮았을 텐데. 아 그리고 책 다 읽으면 뽀뽀해 줄게 뭐 이렇게 항상 어떤 조건을 다는 거죠. 엄마 안아줘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안아줄게 뭐 이라든지 또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냐 뭐 맨날 근데- 게임만 하냐 근데 저는 뭐. 오랫동안 네. 양희원년 당선인을 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랑 있는 양희원년 당선인의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저는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은 그 일에 관련한 책보단 그 육아 책은 한 10권 읽은 것 같아요. 육아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미. 아까 가슴을 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육아 네. 책을 네.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육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는 여러 책을 읽었지만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은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또 하나가 엄마 교과서. 엄마 교과서. 엄마 교과서. 저는 아빠 교과서랑 말을 바꿔도 똑같을 것 같은데 엄마 교과서라는 책에서 정말 그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아이의 최후의 피신처가 엄마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잔소리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그러니까 훈육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근데 엄마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는 어쨌든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휴식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논조의 책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돼서 나오거든요. 네, 임상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인 박경순 선생이 쓰신 엄마 교과서. 그거는 꼭 좀 읽어보시면 네, 좋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왜 아이에게 왜 그런 말을 아이에게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앞에 아이를 서울대 보내고 나서 뒤늦게 시작한 부모 반성 수업이란 이 말 자체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말은 네. 서울대 보내든 안 보내든 그게 뭐가 중요한. 근데 요건 아마 서울대를 안 보내면 더 많이 반성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 말은 좀 제가 많이 안 들었지만 아까 앞에 그 목차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애도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도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인데 사춘기 초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되게 퉁명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좀 반항? 뭐 비슷한 걸 네, 하거든요. 말대꾸. 말대꾸나 함부로 엇나간다, 말하기도 하고, 엇나간다. 네, 그러긴 하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잖아요. 넌 왜 그러는데? 라고 해서 물어봐요. 근데 자꾸 다리치는데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려.
근데 그걸 아이도 모르는 거다. 그쵸. 그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야. 우리도 얼마나 많은 닭짓을 하는데 너 왜 그랬니? 그러면 딱히 할 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밥 먹다가도 이제 하여튼 뭐 아주 사소한 건데도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자꾸 캐묻는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스스로 모르는데 자꾸 그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건 아니고 공감해주고 같이 가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그냥 믿어주는 게 부모 말고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육아하시는 분은 그 두 가지 책은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엄마 교과서와 왜 네. 아이에게 그런 그런 말을 말을 했을까? 했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책인 것 같아요. 전 육아책을 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이나 뭐 사실은 환경단체에 있으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꽤 많거든요. 네, 그 제가 소문으로 많이 들었죠. 제가 아니 그런데 실제로 예, 그 예, 양현현 당선인을 제가 오래 봤잖아요. 예, 예. 근데 느낌이 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날선 환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강했다가 네네. 점점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네네. 소통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저는 휴가를 간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노냐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휴가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었고요. 지금은 휴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휴가 가기 시작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왜냐하면 환경운동에서도 반해운동은 주변 운동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 운동 하려고 그러지 않았고 좀 힘든 운동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운동한 사람을 사실은 더 이렇게 보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더 이제 다그치고 더 같이 힘들었던 거죠. 왜 그것 이거밖에 때문에 못하냐? 아 그렇죠. 왜 이거밖에 열심히 못하냐? 엄청 갈궜어요 제가. 그래서 저 때문에 운동 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육아책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네,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것도 같이 겹치고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물론 아이를 안 낳고도 그런 걸 깨달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저하고 정반대 사람이에요. 신랑이 저하고 정반대 사람이라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정반대라는 거는 뭐 일회용 컵을 매일 쓴다거나 이런 겁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쾌락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엄격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잔소리하고 뭐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면 그 사람 쫓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난 거죠. 네. 자, 저희가 네. 매 클립마다 보통은 이제 한 권의 책을 다루는데 예. 이제 가끔 뭐 저희가 책 처방이나 이런 코너에서는 두세 권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벌써 이번 시간에는 2권을 추천하셨어요. 네, 뭐 책 이름은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추천하시는 책은 2012년에 나온 엄마 교과서 네. 그리고 2019년에 나온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네, 두 개라고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제가 이제 그 체르노빌 드라마를 못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아, 좀 더 그럴까요? 이어가지고 네네네, 길게 좀 네네. 해보죠. 거의 다 끝났군요. 네. 저는 참 한계비용 제로사에 이것도 정말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 시간에. 많아요. 아 그래요? 시간에. 네네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양희원영 당선인과 책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 계속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